그래서 우리가 우선 늘 되풀이지만 역학은 용신이 꽃이에요. 용신을 정확히 못 뽑으면 사주가 어떤 때 좋다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해가 오면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여기 재가 많아서 신약한 사주는 비견이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인성도 희신인데요. 날 도와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재가. 근데 식상. 식상이 많아서 이게 많아서 신약한 사주는 어떻게 될 거냐? 신약한 사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일주인데요. 금생수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해월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을해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렬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해월이라고 친다면은 금생수 식신 금생수 상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많든 또 여기가 만약에 임자월이라면은 식신이 많든 하여튼 일이 많은 거죠. 일이. 식상이라는 건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은 자,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경금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금생수야. 이게 식상이야. 일을 잘해. 그러니까 이거는 금생수는 이건 식신이고 요거는 상관이에요. 음량이 다르니까. 근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다. 그러면 이거는 음하고요. 이것도 음하예요. 그렇잖아요. 병월주다. 이게 양화니까 이것도 양화죠. 이거를 음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신으로 자체로 할 때는 육식갑자가 음은 음끼리 만들고 양은 양끼리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라는 건 육식갑자에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식갑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호. 그런데 이 사 중에 이 사의 지장간을 보면은 여기에 병화가 봉기고 태양이 병화가 봉기가 있고 대지 위에 병화가 뜬 거고 꽃이 펴서 결실 맞는 경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4월인데 이 안에 이게 음이지만은 이 안은 다 지장간에 나온 게 다 뭐예요? 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이 사 자체가 음이지만은 즉 이거를 채는 음이나 용은 양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이게 음이지만은 실제적인 활용은 양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신론을 따질 때는 사는 음화예요. 이걸 양하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 안에 지장간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론. 그러나 십신을 딸 때 비견, 겁재, 식신, 상관을 딸 때는 사화는 음화예요. 우화는 양하고. 이거 우기지 마세요. 그 우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왜 사화가 왜 양화인데 음화. 만약에 이게 사화가 양화라면은 병사라고 그랬지 왜 정사라고 그래요. 육식갑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다만 이 안에 사의 지장간이 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에서 채는 음이나 용은 양이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음의 성질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양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가 아주 이렇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이 안의 내용이 양적인 성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 그러니까 개인이 역학에서 저런 용어들이 개인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로 와서 봅시다. 그러면 금생수 요 식상이 많아요. 그럼 요 식상을 죽이는 길은 요게 많으니까 요걸 죽이려면 요걸 힘을 빼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토국수 아니야, 토국수. 그러니까 요게 들어와야 돼요. 요게 인성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첫째로 인성이 용신인 거예요. 인성이 들어와야죠. 너무 내가 너무 상처, 내가 너무 일만 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 인성이 용신이야. 근데 이왕 해결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거 좀 이따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비견이 희신이에요. 그래도 내 힘이 커져야죠. 그런데 이 겁재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신약한 사주는 무조건 비겁이 용신이요 겁재도 용신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겁재는 나쁠 수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걸 해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참 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하고 난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하면서 많이 야박해졌어. 왜? 많이 베풀어 이렇게. 베풀면은 그 베푸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냥 전부 공짜만 알아. 그래서 내가 많이 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가 많이 마음이 자꾸만 저걸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절제를 하는데도 그건 뭐냐면은 이게 겁재가요. 겁재가 내 편이 안 될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겁재운이와 당신은 신약한 사주니까 겁재운이니까 좋은 운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용신운이 왔는데 내가 작년에 1억 손해봤어요. 그 어떻게 해서 용신운이에요? 내가 간목인데 작년에 을묘년 아닙니까? 나한테 용신운이 왔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그렇게 100년을 공부해 보시오. 죽었다 깨내도 당신 좋은 애를 못 찾을 겁니다. 아무리 시작하더라도 간목에 을묘년이 와서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야. 거꾸로 사기당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우리가 식상이 많은 사주는 우리가 식상이 많은 사주는 인성의 용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성도 이게 인성 나름이에요. 요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편인과 정인이 있어요. 근데 잘 이게 딱딱하기가 맞는 거예요. 자,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 나를 같이 도와주는데 왜 한쪽에다는 사람 인자를 쓰고 여긴 발을 정자를 썼을까요? 이 안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봐요. 지금 이 한문에서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치고 좋은 글자가 없습니다. 옛날에 글자를 만들 때 모든 글자가 다. 자, 여러분들이 옥편 찾아봐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좋은 글자가 있나 보세요. 10글자면 10글자 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사람 인자를 만들 때 글자를 만들 때요. 이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절대 개돼지가 사람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인간을 배반하는 건 인간이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도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지만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내 제자가 날 배반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질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한문의 인자는 이게 배반의 글자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는 한문 글자는 거의 다 나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의심이 날 거 아니야. 야, 인성이야. 나를 도와줘. 내가 간목이야. 간목인데 여기 자수가 있어. 수생목. 야, 이거 나를 도와주는데 나쁠 이유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천간에 개수가 떴어. 수생목. 이거 정인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임수가 떴어. 이건 편인이야. 근데 이거는 왜?
자, 이걸 보세요. 그런데 이 인성의 의미가 편인과 정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편인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정의 없이 또는 불편부당하게 불편부당.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불편부당보다도 정의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정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을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도와주는 거는 뭐예요? 희생정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정이 있어요. 정이 있다.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좀 깔린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이 들어왔을 때 편인 정인 원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서요. 원래 이 그 편인 정인을 만들 때 그 역학에서 인성 우리가 식상이 많은 사주는 신약한 사주라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인성에서의 의미가 편인 정인이 있는데 원래 그 역학에서 만들 때 편인은 뭐 희생 정신이 없이 그냥 같은 값이면 떡 하나 주지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내가 진짜 애틋한 그 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애틋한 정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 정인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런데 이걸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봐요. 조금 어렵지만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1년에 들어. 여기 물론 이게 인호술 화국이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신약한 사주입니다. 식상이 강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병화도 떠 있고 그죠? 뭐 말할 거지 건덕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수가 하나 딱 떴어요. 이게 용신이야. 그렇잖아요. 원광 식상이 강하니까 물이 들어와야 수국화로 이걸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들어와야 수국화로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임수가 이게 이론적으로 뭐예요? 이건 양목이고 이거는 양수니까 편인이죠. 이론적으로 편인이 되는 거네. 근데 과연 그럼 이게 편인이니까 정이 없는 거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음권 양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길 좀 보세요. 자, 간목이 하나 예를 들겠어요. 간목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간목이야. 근데 이 간목이 감으로써 지금 화가 많다는 얘기는 감으로다는 얘기죠. 감으로써. 그러면 감으로써 뿌리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어. 저거 봐. 저 꽃도요. 지금 여기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매일 물을 줘도 자라질 않아. 왜냐하면 화기에 의해서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러면 저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려면 이 안에 물이 차 있어야죠. 그게 임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수가 이게 있는 게 이 사주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임수가 이게 편인이라도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인이든 정인이든 이게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여기 물이 안 차면 어떻게 돼? 물이 안 차면 하늘에서 지금 올 겨울에 눈을 와준 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올 겨울에 눈을 와준 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5조어치라고 그러죠. 신문에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그 눈이 온 게 우리나라 지금 땅속에 지하의 물을 얼마나 풍족하게 해줍니까? 지금 산이 메말랐는데 눈이 녹아서 그 산으로 내려치는 그 기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마르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눈도 이 개수예요. 비가 얼어서 오는 게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수도 결국에 임수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가 정인이니까 물론 이것도 용신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잘 봐요. 우선순위가요. 아닙니다. 먼저 물이 차 있어야 돼요. 편인이라도 임수가 먼저 와 있는 게 이게 모자르니까 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를 아시겠나요?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일단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편인이든 정인이든 다 좋지만은 무조건 정인이 좋고 편이 이런 경우는 오히려 편인이라도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결국에 뭐 계수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결국에 뭐예요?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신을 정인을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편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옛날 사람들이 이게 하도 사람이 봐요. 사기치는 사람이 어때요?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대부분 배반의 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굳이 역학에다 그걸 집어넣은 거는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주는 그런데 제가 용신을 하기 전에 그런데 요걸 좀 또 얘기를 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식신상관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숙제 낸 거를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요거를 용신하면서 이 식자는 먹을 식자를 써요. 그죠? 이게 식에서 짭, 일하는 거야. 일. 사람이 일을 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신은 이 식신이라는 건 우리 사주에서 식신은 무조건 길신이야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풀어볼 때도 얘기지만 사주가 신약해도요. 식신이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일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신이 있어야만 장수하는 오행이라고 그래요. 장수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수 마을이요. 전북 무안이나 이런데 100살, 102살 먹은 노인네들이 있는 게 뭐예요? 100살 먹어도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 예? 울릉도인가 어디 제주도인가에 89세 된 해녀 텔레비도 나왔잖아. 그 사람이 그때까지 일을 하니까 건강한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 일. 그래서 우리는 식신을 장수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일을 해란 말이야. 그렇게 사주에서 식신을 중요시하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짭이야. 같이 일을 해. 그래서 식신은 뭐예요? 양이 양끼리.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하는 게 식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생화, 양목이 양화. 이게 식신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을목이 목생화, 정화. 이게 식신 아니에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 목생화. 이게 식신이야.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 목생화. 이게 식신이죠. 그렇잖아요. 식신이에요. 그런데 같은 일인데 목생화 요건 상관이라고 그래. 같은 일인데도 간목의 병화는 식신이고 이것도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 내 힘을 빼는 거. 근데 같은 일인데 왜 이거는 굳이 한문을 봐요. 이렇게 상할 상자를 썼을까? 같은 글자인데도 왜 같은 일인데 같은 일이야 짭. 같은 일인데도 같은 짭인데도 이거는 좋게 먹을 식자를 쓰고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면 나쁘게 상할 상자를 썼단 말이야. 근데요 요거는 이게 옛날에 역학을 만들 때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에 학문이 나오기 전에 이 문화가 맨들이 전부터 있던 직업이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예? 고리대금업입니다. 이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5,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 물건 꿔주고 받고 하는 고리대금업이 있잖아요. 식량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존재하는 한 두 번째 직업이 뭐예요? 예? 매춘업이죠. 이거는 문화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직업이야.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예? 고대 아테네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꽃 같은 문화가 왜 망했어요? 고리대금업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대철학자들이 돈을 나면 안 된다. 돈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때 그게 경제학의 시조예요. 무이자론이야 그리고 그게 공산주의 이론의 시조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가 망한 게 고리대금업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문화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5,000년 전에 중국의 주역이 나오기 전에 중국도 똑같은 거야. 고리대금업이고 매춘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만든 글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면서 왜 여자는 기와지붕 밑에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고 봤어요. 여자는 기와지붕 안에 들어갔어야 그래야 마음이 놓여. 편안한 안자야. 그죠? 그래서 이 안자를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역사야. 근데 인류가 전쟁을 처음에 일으키게 된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로마 다 영토 넓히는 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쟁탈전이었습니까? 여기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쟁탈전이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움한 거예요? 그 전쟁의 역사가 남자의 전쟁이죠. 그럼 뭘 뺏으려고? 여자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온 게 재물이야. 근데 근본은 뭐예요? 남자의 그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의 그 이기심이라는 게, 지금같이 일부일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태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전쟁 역사가 다 여자 쟁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족 간에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식량도 식량이지만은 여자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딴 불황에 가서 뺏어오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자 쟁탈전이 붙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자들은 내 집안에다 꽁꽁 숨겨놔야 돼. 바깥으로 나가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대체가 상식 이하의 얘기지만 하여튼 인류의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거고 여자를 재물로 생각한 거야. 왜 우리가 역학에서 우리가 재물은 곧 이꼬로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정제가 뭐예요? 육신과 부인하네 부인이. 편제는 첩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게 재물이야. 근데 왜 재물을 여자라고 봐요? 바로 그 5,000년 전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물질이고 오늘날 자본시대 하에서 돈이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잘 봐요. 이 역학을 만들 때 이 여자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음양이 달리하는 게 목생화 정사월이야. 목생화 이게 상관이죠. 이건 양목이고 이건 음 아니에요. 예? 이게 상관 아닙니까? 상관인데.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게 상관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을목이 있는데 병어를 해놨어. 목생화 이게 상관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게 상관인데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즉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일을 하면은 요 관이 남편이야. 누가 깨지는 거야? 누가 상하는 거야? 남편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상관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는 말은 5,000년 전에 그 주역의 입장에서 바로 여성을 제물로 봤어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랬는데 그 여성이 벌어먹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할 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매춘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000년 전에도 매춘업이 있었어요. 굶어 죽으면 여자가 뭘로 살아가야 돼? 몸을 팔아서 사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짭은 짭, 일은 일인데 이렇게 나쁜 글자 쓴 거예요. 한쪽은 일을 하는데 아주 좋은 먹을 시자 쓰고 왜 이렇게 썼냐는 말이에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관을, 남편을 상한다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쁜 글자 쓴 건데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주를 도저히 못 풀어요.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대로 하면 그럼 우리나라 저 여자들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큰일 나게요.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여자가 대통령 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네? 이 원리대로 했다가는 죽었다 깨나도 사실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식상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인성이 강한 사주는 식상이 들어와야만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신강. 그러니까 인성이 아주 강한, 인성이 지나치게 강한 사주는 이거 인성을 막으려면 요 식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식상이 식신이든 상관이든 두 가지인데 요 의미를 지금 여기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요. 오늘날에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게 다 짭이에요. 짭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주가 나쁘고 식신이 있다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신일주예요. 신일주인데 임자월의 신일주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요거만 갖고 봅시다. 그러면 자월에 난 신금이니까 이건 양권이죠. 음권이죠. 그죠? 여름의 씨앗이 아니고 겨울에 파종을 한 거니까 이게 음권입니다. 근데 음권인데 요게 금생수 요게 상관이죠. 이건 음이고 이건 양화네요. 양입니다. 분명히 상관격이죠. 우리가 격으로 하면 분명히 상관격 사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상관격 사주는 상관이 많으면 하나만 있어도 나쁘다고 봤는데 이건 세 개나 있어. 하나만 있어도 나쁘다고 봤는데 세 개나 있으니까 상관이 많아. 상관이 많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이거는 과부팔자가 되든가 화류계 팔자가 되죠. 관을 상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대로 해석을 했다간 여러분들 귀싸대기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임진년 용대 일반적으로 팔자가 지다고 그래. 근데 임진년 임자월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신묘일주나 뭐 이렇게 뭐가 왔어. 신일주가 있어. 근데 당신 남편 없죠? 당신 지금 뭐 술집을 해요. 무슨 몸 팔고 살아요. 뭐 이런 놈이냐고 귀싸대기도 맞아. 이 개자식 같은 놈. 너가 무슨 역학을 했냐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신이 좋고 상관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주 책에 고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식신을 하나 봅시다.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의뢰라. 일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도 만약에 병이라고 칩시다. 1년. 그러면 여기는 목생화, 이건 식신이죠. 양목이 양화니까 식신 아니에요. 자, 요거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요걸로 봅시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를 봐요. 똑같이 봅시다. 임진, 임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임진, 임자 경자일주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히 이해가도 한 달치 봉급은 빼고 한 달치 등록금 뺀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해석하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10년을 공부해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를. 여기 지금 내가 경일주예요. 경일주 때 이거 금생수 이 사람은 다 식신이죠. 먹을 식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식신이 많고 이 사람은 상관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식신은 뭐라고 그랬어? 길신이야. 장수하는 시연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이 있으니까 상관이 아니니까 절대 관이 상하지 않죠. 관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혼 안 하고 어쨌든 자관 직업을 갖고 살더라도 가정이 깨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상관이 많으니까 100% 관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나쁘다는데 3개나 있으니까. 그런데 정답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주는 이건 화력의 사주입니다. 이거는 이놈저놈 붙어 살 여자고 이 여자는 정숙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직업의식이 뚜렷해. 직업의식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요. 제 말에 틀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검증을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증명하겠어요. 이 여자는 화력의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고 남은 남자가 바뀌어요. 자, 왜 그럴까? 이거는 잘못하면 물장사는 여자예요. 그 이유를 증명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거 지우면 안 되지. 요것도 아까 병진, 병호, 갑오, 갑신, 을해예요. 그럼 요게 간목인데 목생화 이거 식신이야. 식신이 많아. 그럼 요거처럼 요거하고 똑같이 식신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직업 돈 많이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면 안 되죠. 먹을 식자만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다 가정이 깨진 사주야. 요거는 상관이 많아도 이건 절대 가정이 깨진 사주가 아니야. 내가 장담을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운 음권 양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원리를 모르고는 죽었다 깨내도 사주 못 푸는 거예요. 그거 봐요. 요게 신금을 봐요. 자, 자월입니다. 그러면 이 신금은요, 이게 음권인데, 이거는 땅속의 뿌리, 땅속의 씨앗으로 있는 거야. 땅속에. 앞으로 이제 싹을 틀 준비를 해. 땅속에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금이야. 이 열매야. 열매인데 지금 여기 자월해가 있어. 자월해. 그러면 이 열매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땅속에 들어가려면 씨앗이 돼야지 이걸 다 껍질을 벗겨야죠. 경금의 껍질을 벗기고 씨앗으로 우리가 땅속에다 묻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금은 자기권에 있어. 이거는 양권인데 이건 음권이야. 이건 음권, 양권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권에 있는 신금은 땅속에서 온전히 앞으로의 씨앗을 뿌리고 싹이 틀 준비를 하고 자기권에서 제 역할을 해. 제 역할.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 조직에서 일 잘한다고 대우를 받아. 여자라도. 그 조직에서 일 잘한다고 대우를 받아. 대우를 받으니까 직업적으로 그 음질을 갖고, 물론 식신이나 상관이 난 일이야. 일이니까 이 사람이 절대 집안에 있지는 않아요. 일을 해. 짭을 갖고, 이 짭을 갖고. 여자 사주라면 식신이든 상관이든 있으면 저렇게 많으면 100% 직업을 갖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건 틀림없어요. 일을 하는데 문제는 직업의식을 갖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튼튼하면서 직업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거와 남편한테 소박 받아서 내가 몸 팔아가면서 벌어먹는 거와 차원이 똑같냐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수준을 알아야 돼.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음질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대우받고 일하는 거와 남의 밑에 가서 맨날 굽실거리면서 일하는 거와 삶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 사주고 이거는 몸팔아 살 사주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수가 많은 여자는 이건 100% 화류계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식신이 많고 상관이 많다고 해서 상관이에요. 상관이 많다고 해서 결코 화류계 여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권에 있을 때는 상관이라 하더라도 직업적인 의식을 갖고 직업의 일이지 물론요. 이걸 봐요. 물론 이제 보는 재미인데요. 어떤 해에 가서 새년에 이 여자고 어떤 새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화가 들어왔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병인년이 들어왔다 병인년 그 병인년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금생 수생목 목생화죠. 그러니까 이게 재예요. 근데 이 재 중에는 병화가 들어있어. 그 병화가 뭐야? 화극금으로 이게 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잔데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 자기 남편보다 많은 사람이 태반인데 유혹이 들어오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애인을 한번 두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한번 호객하다 한두 번 낼 수도 있어. 그러나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니야. 남편이 모르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런 머리가 있는 여자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년의 운을 갖고 보면 되는 거야. 세년에 그래서 병년이 왔다. 그때 은근슬쩍 그러는 거야. 아 당신 직업적으로 좋은데요. 아 올해는 애인이 돈 좀 있는 애인이 생기겠어요. 그대로 그냥 그 해하고 끝나는 거야. 내년은 또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건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실 과거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 하나 치부적인 게 뭐 한둘이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모르면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죽었다 까내도 가정이 안 깨져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자입니다. 긍지를 가져요. 근데 요런 경우는 달라요. 요거는 잘 봐요. 식신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걸 봐요. 이게 지금 이 경금은 양권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태양이 들어와야 돼. 병화가. 그죠? 꽃을 펴서 열매가 되려면 태양이 병화가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금의 관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경금의 관은 자 봐요. 여기 좀 이따 다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 병화를 익히려면 경금을 놓기려면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죠. 근데 정화는 병화가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거는 은권에 있을 땐 이건 정화가 들어와야 돼요. 이 씨앗이 썩지 않으려면 정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경금에 대한 관은 태양이 들어와야 돼. 병화. 근데 이 병화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봐요. 임진, 임자. 이 병화가 들어오면 다 병임충이죠. 여기 이 임수가 병화를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병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경금일주에서 남편은 병화인데 결국엔 뭐예요? 남편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바깥에 나가서 직업을 갖잖아요. 직업을 갖는 순간에 바람이 나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살려고 그러죠.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식신은 좋고 상관은 나쁘다라는 관점을 버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위호수 되는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진, 병호, 갑신, 을해.
이런 사주도 이게 식신이 많은데 식신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여자 사주가 이러면 팔자가 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간목에 뿌리가 있어. 이게 여기 태양으로 뿌리가 다 파헤쳐지면 이 간목은 뭐예요? 죽어버리지. 이런 사람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신익이 다 닳도록 일하는 거야.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 일을 해도 대우도 받고, 한 번 일하면서 몇백만 원씩 받고, 참 또 남한테 인정도 받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사는데 여행도 하고 엔조이도 해야지 그럴싸한 인생이지. 그거 밥에 목구멍이 폴토총이라고 죽사도로 나가서 일해. 이건 그런 사주예요, 바로. 간목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한눈에 읽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런 뜻이야. 이런 사주 한번 딱 보면, 아, 이건 그냥 읽어. 아, 이거 뭐 5월의 간목에 뿌리가 다, 야, 당신 인생 참 비참하고요. 한눈에 읽어지는 거야. 그거 60갑장 아무리 골백분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지. 아, 우리나라 역학 가르치는 친구들 말이야. 햇소리 하는 놈들 많아요. 그리고 지가 질 잘났대. 사주 갖다 대면 용신도 못 뽑으면서. 근데 용신을 정확히 뽑아둬야만 그 사람이 왜 그 용신을 뽑아요, 우리가? 용신이 나한테 좋은 애니까 매년 오는 애가 어떤 애가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신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용신에 의해서 비견이 좋은지 식상이 좋은 건지, 아무리 식상이 좋은 신이라도 식상이 또 많으면 식상이, 조금 전에 봤듯이 아무리 식상이 좋은 사주라 하더라도 식신이 이렇게 많은 사주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가서 임자년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식신이 많은데 식신이 또 들으면 이 애 죽는 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식신이 좋다 하더라도, 일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식신이 많은데 또 식신이 들어오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상이 많은 사주는 뭐가 들어와야 돼? 인성운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경금이니까 토운이 들어와야죠. 토운. 어쨌든 토운이 들어와야죠. 이런 토운이 들어와야지. 이게 경금이 양권이니까 무토운이 들어와야지. 그런데 그 무토운이라는 게 우리가 인신사에는 다 들어있죠. 지장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금이니까 잘 봐요. 자, 인신사에서 우리가 인신사에서 이제 경금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무토기 다 들어있잖아요. 지장간이. 이것도 의미지만 이 안에 무토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무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가 들어오면 일단 무토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거와 아주 좋은 거와, 그죠? 그냥 좋은 거와 아주 좋은 거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별 일 없는 경우와, 그거를 성공하려면 뭐예요? 진짜 좋은 해가 와야죠. 제가 분명히 증명을 할 거예요. 이 복권 맞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꿈이 좋아야 되고 뭐 그렇지만 그 1등짜리 복권이 되는 것도 자기 사주팔자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주 원국이 아니라 좋은 대운에 매년 운이 바로 복권이 맞는 용신운이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다 설명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벌고 어떤 사람은 10억 까먹어. 무조건 주식 투자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 지수가 500에서 1000이 돼서 2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본금이 반으로 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배 늘리는 사람도 있어. 뭐냐? 주식 투자도 자기 용신운이 왔을 때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반드시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런데요. 잘 봐요.
지금 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같은 무토라도 이 경금이 양권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인은 음권에 있고 이건 양권에 있죠. 물론 우리가 인이 여기서 인에서 태양을 보고 대지를 떠요. 그러니까 인도 좋아요. 좋지만 이거보다는 신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무토가 있지만 여기 뭐예요? 경금이 들어있죠. 내편이 들어있죠. 비견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해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사는 양권 아니에요. 양권. 그죠? 경금이 양권인데 양권 아니야. 그럼 이 사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 무토가 들어있고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경금이 들어있잖아요. 해는 음권에 있으니까 뭐가 들어있어? 경금이 안 들어있죠. 임수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무가 들었을 때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해에 왔을 때 좋은 해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숙제를 낸 걸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요, 상관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두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임진, 똑같은 여자 사주예요. 임진, 을사인가요? 을묘, 갑자. 이거 정묘가 아니라 이거를 정사를 이걸 정묘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갑자생이 정사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묘. 그 다음에 여자 사주인데 신유, 무술, 그 다음에 갑술, 정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신유가 아니라 기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잘 봐요. 이 사주하고 이 사주에 구분할 줄 아는데 이 사주는 신강사주예요. 왜 그래요? 수생목, 목모 이건 엄청난 신강사주예요. 그죠? 됐죠? 신강사주는 용신이 뭐예요? 이게 인성이 강한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식상이 용신이죠. 예? 식상이 용신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금 목생화 이게 상관이죠. 이론적으로는 이건 양목이고 음목이니까 상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상관이고 목생화죠. 이거 상관이죠. 근데 이게 용신이죠. 용신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목국토 이건 제다 신약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많은 제다 신약 아닙니까? 그럼 제다 신약은 제가 많은 사주는 용신이 뭐예요? 비견이 용신이라고 했죠. 물론 이게 용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정화야. 목생화. 이것도 상관이죠. 상관 아닙니까? 그때 역학의 고전 바이블이 뭐예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뭐예요? 시상상관이면 여자 사주가 여명이 이거 못 들어보신 사람 없겠죠? 여자 사주의 여명이 시에 상관이 들면은 무슨 팔자다? 과부팔자다라고 그러죠. 과부팔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주를 이걸 못 배웠다면 여러분들 사주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주 육친론의 기본 ABC야. ABC에 나오는 거야. 그걸 안 가르쳤다면 그걸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사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엉터리 그건 기본도 안 가르친 놈이에요. 맨날 갑을병정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일간의 마음만 따져서 뭐래요? 그걸 써먹을 줄 알아야지. 일간의 마음이 어떻단 말이야? 써먹을 줄 알아야지. 햇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역학에서요. 목생화 시상상관이면은 과부팔자라고 그래. 즉 백년해로를 못 한다고 그래.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잘 봐요. 이거는 백년해를 못해. 이 여자는 과부팔자야. 이거는 결혼하면 100% 이혼합니다. 절대 부부동반 100세까지 못 살아요. 그런데 요 사주한테다 그렇게 얘기했던 뒷사대기 여자마다요. 임진생님이 지금 58세야. 에? 지금 내일 모레면 60인데 60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다면 절대 이제 늙어서 헤어질 가능성은 적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같은 상관 이걸 하셔야 돼요. 같은 상관이라도 시상상관이면은 우리가 백년해를 못한다는 게 사주이론의 고절인데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시상상관이라도 용신일 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상상관에도 용신이 되면 절대 그 여자는 헤어지질 않아요. 단 늙어서 이게 상관이 됐으니까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죠. 늙어서까지 일을 해. 직업을 가져. 직업을 갖지만 절대 헤어지질 않아. 근데 이거는 신약한 사주니까 상관이 귀신이죠. 귀신은 이 사주는 직업을 갖되 이거는 절대 백년해를 못합니다. 살다가 이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